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러한 중동전쟁 확전, 증시 빠져도 유가보다 더 크게 올라갈 이 주식, 장 시작하자마자 몰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래라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 제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결혼 준비로 조금 바쁘다 보니 이 오늘 월요일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이 방송을 제가 이 노트북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 캠 화면이 안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일정이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슈라는 부분이든지 아니 혹시나 오늘 장 마감하고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좀 차트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조금은 양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하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단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늘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못해도 2배, 3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 1년 전에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죠. 가격대도 7,000원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7,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또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11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지금 한 6배 정도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ST 같은 종목도 지난 금요일에 꾸준히 상승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지만 역시나 이걸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11월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쭉 상승하면서 4배 정도. 그러니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단타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가지고 가볼 만한 종목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중동 확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죠. 어제 새벽에 이제 이란이 뭐 한다? 이스라엘 본토를 첫 보복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사실상의 이스라엘 전면 공격은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중동 전쟁의 큰 앞으로 확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아마 장 시작하기 전부터 차트를 열어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주식시장, 당연히 장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고 하면은 이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에 따른 이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이런 이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다 몰렸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4%대 하락했다라고 하잖아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한 종목인가를 제외하고 죄다 무너질 만큼 사실 어제 비트코인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사람들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분명히 안 좋을 거다. 굉장히 불안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결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안 좋을 수 있겠죠. 내일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로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보면은 이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증시를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또 이어졌던 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증시가 단기간에 쫙 무너지다가 어때요? 다이렉트 또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전쟁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가 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가 되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뭐 말씀드리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이런 하락 리스크가 결국에는 뭔다?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낙폭이 크지 결국은 증시는 안정되며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한 이번 주는 조금 그냥 차트를 끄고 그냥 다음 주부터 보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리딩하는 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지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런 지금 미국의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최저 구간에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하면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는 건 늘 역사적으로 단발적인 이슈가 되었지 장기적인 이슈로는 지금 장기적인 이슈로서 시장에서 지속 영향을 끼쳤던 적은 없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단발적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전쟁 자체도 저는 더 크게 갈 수 없다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이 전쟁 시작이 왜 나왔어요? 이 하마스, 그러니까 전쟁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냐고 하면은 애초에 먼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포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포격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사망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중동 관련돼 있는 사실 이 확전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이란의 공격이 아니라 사실 뭐였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면서 이 보복에 대한 사악한 정권 징벌대 뭐 우리에 맞서면 큰 대가 하면서 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미 과거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뭐가 됐다 사실화가 되었던 거고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부터 뭐가 됐습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중동 확전에 대한 이런 심리 때문에 뭐가 됩니까? 국제 유가가 이미 급등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철통 방어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철통 방어를 약속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란의 공격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미리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뭐 하고 있었다.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을 공격했을 때 방어를 실질적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까지 방어를 했는데 바이든이 뭐 한다? 과잉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철통 방어를 해주겠지만 과잉 대응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 뭐예요? 지금 바이든이 네타냐후에 뭐라고 해요? 더 이상의 반격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거죠. 북한이 매일 미사일 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다 미사일 쏜다. 뭐 물론 북한은 이제 뭐 그 바다로 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불만이라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선제타격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북한과 전쟁하지만 미국은 참전 못합니다. 우리가 선제타격하는 순간 미국은 참전 못해요. 그것처럼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이란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뭐다? 더 이상의 반격은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추가적인 반격을 했을 때 철통 방어만큼은 이 보장을 했지만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작되는 전쟁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자체는 뭐가 되는 게 높다.
참전 명분을 잃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추가적인 이런 이 대응이 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든 입장에서 또 지금 이거를 확전으로 연결시키기 또 어려운 이유가 또 뭐냐고 하면은,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재선이 중요하다 했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의 격차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이미 우세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놓고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 전쟁 이란의 공격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걸 기회 잡아가지고 바이든 탓을 공세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트럼프가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왜? 트럼프는 진짜 미친놈 마냥 뭐 어디 해봐 이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게 뭐 만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러시아도 그렇고요, 하마스도 그렇고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요. 지금 전쟁이 벌써 사실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란을 합쳐보면 두 개긴 하지만, 이런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크게 보면 벌써 세 번이나 시장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진짜 확전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리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든지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추가적인 확전으로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적인 하방은 잡았지만 어찌됐든지 다시 상방으로 올리지 않을까 좀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사이익 수혜주를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유가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동 전쟁이 심화가 될수록 고유가 형상에 따른 원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래서 뭐 유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이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최근에도 이미 중동 전쟁 확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서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가격이 지금 연중 최고임에도 연말까지 얼마가 갈 수 있다. 1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이렇게 구리를 봐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강태공 저거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미친놈도 아니고 뭐 구리를 왜 봐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막 갑자기 제가 이 AI 열풍에 따른 구리를 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 AI 열풍에 따른 구리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중국 구리 재련 업체들의 공동 감산에 잠정 합의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 상승하고 있죠.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구리 얘기를 제가 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황이에요. AI 열풍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이런 구리 생산량을 감산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전쟁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무기죠, 무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사일 주문은 늘고 있어요. 공급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무기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러시아 본토 타격해서 진짜 제3차 대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무기가 부족하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 미사일이 계속 부족하니까 뭐예요? 북한산을 지원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사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미사일은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고 진짜 뭐 아무 관심 없어 모를 수도 있지만, 총알도 그렇고 포탄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풍산이라는 기업이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총기 수요 급증에 따른 구리값 고공행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총기, 그러니까 이 포탄이라든지 총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포탄 수요의 증가에 따른 풍산 구리 가격 상승, 이것처럼 포탄과 총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뭐가 돼요? 전쟁이 이렇게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지금 이미 단기간에 너무 많이 터졌죠. 러시아 터졌지, 하마스 터졌지, 그 다음에 또 누구 터졌어요? 이번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확전되지 하면은 지금 미사일과 총알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급격해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또 인상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총알을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뭐 해놔야 돼요?
다시 채워놔야 돼요. 그럼 단기간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뭐 단기간에 다시 이 방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쓴 걸 채워놔야 되니까. 또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무기, 포탄, 총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는 사실 풍산이 맞아요, 풍산. 풍산 역시도 그래서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내나 뭐 풍산을 소개하기에는 얘기했지만 너무 고점이다. 신고가.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수혜주들,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종목의 수혜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KBI 메탈 보면 알겠지만 구리 가격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 반사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KBI 메탈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 통풍 시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왜 설명드리냐고 하면은 KBI 메탈이 뭐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하죠. 그럼 여기 관련되는 또 수혜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내나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또 수혜 받지 않을까? 그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하방 추세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대만 강하게 뚫어내면은 진짜 강한 상방 시세 나와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KBI 메탈 저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말하는 이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